안녕하십니까. 핵심을 콕 집어드리는 핵콕TV의 전성철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독특한 사람이죠. 하여튼 트럼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확신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남의 시선 정도는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근데 하여튼 머리가 좋고 계산도 빠르고 하여튼 유능하죠. 그러니까 30억 불이나 되는 재산을 만들었죠. 재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참 기가 막힌 뭐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트럼프는 한 가지 특징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은 세계를 잘 모른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그것도 경영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는 계속해서 사업만 해온 사람이면서 한 번도 세계의 비전과 세계의 어떤 공영 정말 세계사적인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취하는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제가 아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변곡점은 바로 1932년에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지 않습니까? 그죠? 히틀러는 독일을 부강하게 만들므로써 아리안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했죠. 지금 트럼프도 일종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작업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미국이 맏형 노릇을 하지 않는 세상으로 이 세계를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는 미국의 주도로 그래도 가장 번영하는 세상이 됐죠. 서로 협력하고 나라 간에 물론 국제적인 분쟁들은 계속 있어왔지만은 그래도 지난 한 40-50년 동안 세계는 점점 냉전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더 협력하고 화평하는 나라로 왔고 거기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세계가 미국에 의존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런 맏형 노릇을 하는 세상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말로 왜 그러냐?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쓰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 돈 미국 국민들이 한테 주면은 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세계를 위해서 쓰느냐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인류 이상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이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호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소시민들은 정말 그들의 관심사항은 어떻게 하면 이번 애들에게 자전거라도 제대로 사주고 여름에 좋은 데 가서 휴가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들의 관심사인데 돈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수천억 불씩 쓰는 걸 보면서 자기들한테 좀 하지 말자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미국의 고상한 정치인들, 지식인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세계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러고 나가고자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인 주신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돈 쓸 필요 없다 말이지. 그 돈 세계를 위해 쓰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미국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을 때 첫 선거에서 1%도 못 얻었어요. 그런 트럼프가 나중에 후보가 됐을 때는 미국 공화당 역사상 최다 득표로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선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언론들이 떠들고 그렇게 정말 트럼프를 멸시하고 비하하고 하는 그 모든 뉴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또 하나의 큰 호재가 있죠. 바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업률은 사상 최저고 경제성장은 사상 최고 수준이고 완전 고용이니까 이제는 월급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뽑으려면. 트럼프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층이 그대로 있어서 이 지지층들이 결국은 앞으로 2년 후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도 재선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 한 명의 열렬한 지지자가 저도 선거를 해봤습니다만 10명의 미지근한 지지보다 더 낫거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탄핵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탄핵까지 이르기에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탄핵 결의가 일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마지막 노릇을 리더로서의 노릇을 안 하게 된다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점점 더 소위 말하는 춘추전국의 형태로 춘추전국 시대 같이 변할 겁니다. 군웅할거의 시대. 그거는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경쟁의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 미국, 러시아, 미국, EU, 온갖 형태의 지금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아세안, 그 다음에 중동 이런 것들이 되면서 마형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 가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이제는 비록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게 오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긴 힘들다는 겁니다. 왜? 지금 강대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가진 화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의 핵잠수함 한 대가 가진 화력이 1, 2차 세계대전 때 쓰여졌던 모든 화력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치면 다 죽으니까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로 적고 이제는 정말 민간 부분에서 온갖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드 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사드 같은 것들이 각 나라별로 온갖 프론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외교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세계사의 변곡점에서 정말로
어떤 외교 정책과 그걸 실행하는 힘이 나오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의 운명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쳐지겠죠. 그래서 이 외교력을 정말 높여야 되는데, 제가 요즘 걱정되는 거는 이 정부가 외교 모든 힘을 갖다가 뭐 남북 관계에 쏟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교에 대해서 너무 등한하는 것 같아요.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외교에 정말 저 외교관들을 갖다가 이념적으로 라인업을 해가지고 정말 우수한 외교관들을 갖다가 후선을 밀어내고 뭐 하여튼 지금 어떤 외교 정책을 쓸 것인지, 남북관계 외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교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마정 노릇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청사진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어떤 그 변곡점, 역사적 변곡점에 미국이 역할이 달라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과 거기에 대비한 우리 외교관들의 양성, 이것들이 그러고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에 정말 우리가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가져오는 파고가 클수록 우리의 외교력이 커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그 정도 할까요?